아침에도 이랬는데 제 목소리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목소리 한번 크게 해서 해볼게요. 자, 교재는 146페이지고요. 요거 세금 계산서 이쪽 출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디 있어? 부가가치세. 이렇게 넣고. 일단 이거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 자, 우리 여기 일단 세무 2급하고 또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기 세무 2급, 회계 1급 둘 다 잘 나오는 동네니까. 자, 여기 세금 계산서에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여러분들 출제를 일단 잘 그 낚시하는 거를 여러분들 대비하셔가지고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는 둘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이기 때문에 그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구매자죠. 이 두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좀 이따가 할 여러분 장부조회 때 우리 부가가치세 실기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장부조회에서 부가가치세 장부조회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나와요. 세금 계산서 장부가.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 판매자가 두 장을 발급해요. 한 장은 구매자한테 주고요. 한 장은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는데 그러면 일단 세금 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주는 거니까 구매자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인 사업자 등록번호는 둘 다 있어야 되지만 주는 사람이 본인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지 받는 사람은 반드시 안 적혀도 돼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공급하는 사업자는 성명이나 명칭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 없어요. 받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낚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작성연월일이라고 있죠. 작성연월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공급 시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성 연월일은 이게 공급 시기를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말을 작성 연월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었죠, 인도일. 근데 우리가 뭐 인도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대가의 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뭐 선적이 이런 것들 다 포함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공급 시기를 좀 포괄적으로 나타낸 부가가치세의 말이 작성연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의무적 기재사항 보이세요? 의무적이라는 건 적혀도 되고 안 적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공급연월이 있어요. 공급연월이 정말로 상대방한테 물건을 인도한 날짜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 그날만. 근데 여기 있는 작성연월일은 인도일과 그 인도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급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공급연월일이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특별 96개 15.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59페이지. 359요. 자, 359페이지에 15번입니다. 15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필요적 기재사항 맞나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있어야 돼요. 공급받는 자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상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건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 자,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실 게 요거예요. 요거.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발급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법인입니다. 법인.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법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소득을 안 따지고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여러분들 7월 1일 지났으니까 이거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3억 아니야 2억에 2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은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연도는 1년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판단할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은 2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그 2억 원이 안 되신 개인 사업자분이요. 전자를 발급하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제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종이보다 전자가 훨씬 편해요. 맞죠? 종이는 세무서가 막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전자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곧 할 거지만 우리가 서버에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버 때문에 난리 났던 카카오 있죠, 카카오. 맞죠? 서버 한 곳에만 이렇게 보존하다 보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서버에 들어가면 그런 일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서버에 보존이 됐기 때문에 알죠? 종이보단 전자가 훨씬 좋아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발급 시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물론 여기서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냐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세무이급 하실 때 우리가 나중에 세무이급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7점짜리거든요. 7점짜리. 그 미리 말씀드리면 7점짜리인데 그거 하실 때 우리 가산세라는 게 가산세. 해가지고 우리가 세법상 의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때리는 세금이 가산세가 있는데 그 가산세가 나오면 신고서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꼭 암기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죠? 해보죠. 자, 원칙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여러분들 깜빡할 수 있겠죠. 그죠? 깜빡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해도 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11월 5일이구나. 11월 15일 날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11월 15일 날 발급을 해줘야 돼, 원칙이. 그럼 다음 달 10일이면 언제까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죠? 요 날짜 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송의무. 자, 전송의무는요. 우리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판매자와 구매자 둘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자하고 구매자만 주고받으면 그 내역을 우리가 세무서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야, 너희 둘만 거래하니? 나도 좀 끼워줘. 그건 아니고 너희들끼리 거래하면 내역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우리 세무서한테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가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서가 상세한 내역이거든요. 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요, 우리가 전송하면 돼. 전송. 여기는 클릭하면 되거든요. 언제까지냐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겁니다. 암기. 예, 이건 클릭 몇 번만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15일 날 발급했다라고 하면 16일까지는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실기입니다. 우리 회계 1급 뭐냐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요. 시험에.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이론을 알아야 실기를 대비하실 수가 있겠죠. 어떨 때 하는 건지. 뭐냐면요.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오늘이 11월 달, 이번 달이 11월 달이니까 우리 10월 달부터 12월 달이 2기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제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면 상대방한테 주고요. 만약에 구매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여러 장의 전자 말고요. 여러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요약해서 세무서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그냥 받은 걸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에서 보통 뿌리는 게 아니에요. 탁 뿌려가지고 멋있게 나오면 깜빡 갑니다. 그렇죠? 그걸 요약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기를 대비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걸 요약한 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몇 매를 주고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주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라든지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한 거 알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몇 매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합계표에서밖에 조회가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거래처를 물어본다라든지 매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일단은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무조건이에요. 세금계산 합계표는 그냥 세금계산서 몇 매. 아시죠? 근데 거래처 어떤 거래처 여기는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밖에 조회가 안 되거든요. 알죠? 기억하실 노력하시고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시험에. 예. 자, 그럼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내가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걸 요약한 표라면서요. 근데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알아서 서버에 보존이 돼요. 그럼 서버에 보존이 되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하나하나 전송을 하면 서버에 하나씩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한 표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문제고요, 말 문제. 아셨죠? 여기구나. 특별 94회.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있다. 391 페이지입니다. 교재 391. 네, 몇 번이냐면 13번이 13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13번이요. 자,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해야 돼요. 하지만 예외도 있다. 맞죠, 여러분들? 네, 동그라미 2번. 자, 전송 나왔죠. 전송이 발급하고 전송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송 기한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래요. 맞죠? 이거 가끔씩 이거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를. 왜냐면 이걸 거꾸로 외우셔가지고 발급 시기가 다음 날이고 전송이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알죠? 전송은 전송제 클릭만 하면 돼.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가지고. 얘가 다음 날이고
발급,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섞어 쓰시면 안 돼요. 시험에 더럽게 주면 날짜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날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건 어떤 의무를 안 했구나를 이제 세무 이것 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 또는 지연발급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일단 미발급은 발급 안 한 거고, 또 지연은 늦게 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세무 2급에서. 그 다음에 미전송 가산세 또는 지연 전송, 요건 요게 되겠죠. 아까 했던 우리가 전송 다음 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면 세무 2급까지 배우시면 이게 당연한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발급 의무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발급 의무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합계. 맞는 표현이에요.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다. 틀렸죠,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10억을 배우는 동네가 있어요. 그거랑 또 섞여요, 이게. 그렇죠? 여기는 2억에 2억. 그렇죠? 자,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할게. 요것도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서. 미치고 환장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자, 우리는 미치고 환장하지만 실제 업무하실 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간 여러분들 두드려 맞고 2% 두드려 맞거든요. 만약 여러분 1,000만 원 잘못하셨으면 20만 원 내셔야 돼. 알죠? 누구 돈으로? 회사 돈으로.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뭐냐면 우리가 특례라는 건 예외다라고 해서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후발급이 뭐냐면 후발급은 나중에 발급하는 거고요. 선발급은 공급 시기 전에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자, 해볼게요, 이거. 왜냐면 말로 되어 있는 거 그림으로 하는 게 더 나아서 그래요. 알죠?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 납품하시는 여러분들 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한 달에 만약에 11월 달이 30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30일이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2번 다녀오시죠, 여러분들? 납품하시는 분 2번 납품하시지 않나? 아침, 저녁으로? 맞나? 아무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60번 끊어줘야 돼, 60번. 사람 죽습니다. 60번 끊어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 건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그 달 있죠? 그럼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건 1월달 가정, 1월달 가정. 그래서 그 달의 전체 거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가 있으면은요, 그 거래에 대해서요, 요 1월 31일이 그 달의 마지막 날이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요. 왜 우리가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했으니까 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편의점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우리가 판매한 거 있잖아요. 그냥 판매만 일단 하시고 1월 31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그냥 세금 계산서를 2월 10일 날 우리가 몰아서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그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급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달에서 임의로 기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례 든 거 그냥 1월 내에서 정하는데 1월 5일부터 1월 20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납품한 게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월 20일을 작성 일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달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있죠, 마지막 일. 마지막 날을 작성 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자, 그다음 요거 뭐냐면
얘는 내가 1월 15일 날 물건을 판 거예요. 아까 배웠던 그 개념이에요. 1월 15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2월 10일 날 발급하면 날짜를 2월 10일로 하면 안 됩니다. 1월 15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성연월 나중에 이제 세무이급 때 배우시는데 이 작성연월이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여러분들. 이 작성연월이 제대로 안 적으면 1% 가산세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작성연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발급했다고 2월 10일자로 여러분들 작성일자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그 날짜 있죠? 그 날짜가 작성연월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1월 31일, 2월 10일 날 우리가 발급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작성일자 1월 31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게 후발급이고요. 그 다음에 선발급은 뭐냐면, 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뭐라고 해야죠?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대가를 받았어요. 먼저. 대가를 먼저 받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허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물건을 납품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예요. 대가 받았죠? 그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대가를 받고 끊어주는 거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건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식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준 날이 공급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넘어갈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자, 아까는 여기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근데 이번엔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대가를 7일 이내에 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직급이 대리예요. 대리면 바로 여러분 결제할 수 있을까요? 결제 못하겠죠, 여러분들. 상부에 그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를 미리 끊어줬어요. 대가를 받기 전에 끊어줬는데 통상 한 7일 정도면 그 상대방이 위에 있는 그 상관한테 결제를 7일 내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먼저 끊어주고 대가를 7일 이내에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도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봐주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하지만 무조건 선발급은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시기가 공급 시기지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럼 얘랑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게요. 어디 갔지? 일단 여러분 336페이지 가보실래요? 336? 336페이지. 자, 336페이지 14번. 자, 14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A. 자, 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여 안 봐요, 여러분들? 공급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여러분들 뭐예요? 담보는 실질적으로 이전된 건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만 이전된 거죠. 형식적 이전. 그 다음에 B. 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우리 저번에 했었죠. 혹시 기억나? 조세, 뭐 물납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시는가요?
나중에 또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였었냐? 제가 그때 여러분들 옷가게 한 방에 넘기는 거 있잖아요. 옷가게 한 방에 넘기는 거. 그렇죠? 그때 우리가 거래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걷어야 되니까 예, 재화의 공급을 안 본다고 했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하면 되죠. 뭐. 자, 그다음에 C. 자,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요거는 우리가 공급 맞죠? 재화의 공급. 자, 그다음에 D. 자, 폐업 시 잔존재와 해당 재화의 매입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이건 어제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요거 간주 공급. 맞죠? 간주 공급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아니 문제에서 거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니까 T는 아니죠. 여러분 재화의 공급을 보니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렇죠? 보는데 지금 문제는 보지 아니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D는 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 자, 상속세를 물납. 이게 조세 물납이죠. 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재화의 공급을 안 봤었죠, 여러분들? 요거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교재요. 139페이지죠. 139페이지. 네, 139페이지 맨 아래에 네모 2번 있을 거예요. 교재 139페이지 맨 아래 네모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아마 밑줄 치신 분들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훑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얘와 관련된 게요. 어, 351페이지. 자, 351페이지 15번입니다. 15번. 자, 읽어볼게요. 15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여기까지 해석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자,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답니다. 맞아요? 저 맞죠? 어디 있어? 요놈식기. 예. 그죠? 말로 보면 들었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결론부터 하시면 틀려요, 여러분들. 왜 이름이 필요적이겠어요? 적혀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틀렸고, 일단 2번은 모른다고 패스. 3번. 자,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이게 요 놈이에요, 요거. 요 두 개. 월 합계. 보이시죠? 그 달에 거래 금액 합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 두 개. 요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월 합계 세금 계산서. 아시죠?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후발급 얘기하는 거예요. 월 합계는 우리가 합쳐가지고 한 방에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래요. 맞죠? 그럼 일단 여러분 1, 3, 4번 알고 계신 2번이 답이죠. 왜 괜히 이런 필요적이 아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되면 나중에 배우시겠죠.